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1929년 발생한 경제 대공황과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살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 전투는 유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은 타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유럽의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며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에 더하여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업들은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 국가에도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큰 이윤을 얻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회복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었지만 이를 구매할 소비자들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급해줄 물건은 남는데 돈을 주고 물건을 살 소비자가 없어지면서 미국의 주식은 폭락하고 은행, 기업, 공장 등이 파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했고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자 미국의 지원에 의지하던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도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공황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경제 대공황 또는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경제 공황에 빠지게 되자 각국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이전까지 유지되던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였습니다. 자유방임주의란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힘들어지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가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수정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뉴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뉴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루즈벨트는 테네시강의 댐을 개발하는 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자들을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분야별로 기업의 생산량을 통제하면서 상품이 과도하게 생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소비를 장려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많은 식민지들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자의 식민지들과 폐쇄적인 무역을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인도에서 값싼 원료를 수입해서 만든 제품을 다시 인도와 다른 식민지들에 팔아서 이윤을 챙겼습니다. 이처럼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들 사이의 폐쇄적인 무역을 통해 경제를 극복한 것을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로 묶인 공동체라고 하여 파운드 블록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와 프랑스 식민지들 사이의 폐쇄적인 경제 형태는 프랑 블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 프랑스 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많은 식민지들과 폐쇄적인 교류를 하는 블록 경제를 통해서 세계 대공황을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 않았던 미국이나 많은 식민지를 보유했던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나름대로 세계 대공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가 적고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이러한 경제 정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체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체주의는 무엇일까요? 전체주의란 각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즉 말 그대로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시하는 정책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보호무역을 실시한 미국과 식민지가 많은 영국, 프랑스 등의 열강들이 블록 경제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들의 블록에 해당하지 못한 국가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전체주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죠. 먼저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전체주의를 국가 운영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물가가 폭등하면서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심해지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었습니다. 1919년에는 파시스트당이 조직되었으며 1922년 무솔리니가 로마로 진군하여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26년 파시스트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해산시키고 파시스트 독재를 이어갔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배로 인해 승전국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공황으로 인해 일어나는 실업, 산업 붕괴는 물론 물가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사회가 매우 불안정해졌습니다. 1923년 11월에는 453g 정도의 빵 하나의 가격이 무려 30억 마르크일 정도로 물가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대재벌들에 대한 처벌과 공산주의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사유재산제를 옹호하여 중산층, 즉 중간계층의 동의를 이끌어냈고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독일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1930년 나치당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2당이 되었으며 1932년에는 독일 내의 제1정당이 되면서 히틀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에스파냐 역시 1936년 프랑코가 독일의 나치당,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의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키면서 인민전선 내각을 수립하였고 이탈리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에 근거한 국가 운영을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피해는 아시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조선, 즉 한반도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지만 한반도만으로는 세계 대공황을 극복할 수 없었던 일본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웠으며 군국주의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독일, 이탈리아 등 전체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를 통해 국내 안정을 꾀한 뒤에 대외 팽창 정책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이 만주국을 수립한 이후 1933년 일본과 독일이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었던 국제연맹을 탈퇴하였으며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는 1935년 에티오피아를 다시 침략하였습니다. 결국 1936년 독일과 이탈리아가 영국과 프랑스의 무관심 속에서 추축국을 수립하고 일본이 추축국에 참여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추축국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축국 중에 유일하게 국제연맹을 탈퇴하지 않고 있었던 이탈리아 역시 다음 해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 국제사회 분위기는 더욱 전쟁의 기운이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미 만주사변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깨달은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1938년 같은 게르만족이었던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범게르만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939년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합하면서 점차 영토를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점차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추축국 세력들, 이들의 팽창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났던 전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각국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상에서도 발생 연도에 대해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연도를 모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2차 세계대전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영상을 보고 학습지에 빈칸을 채워보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지 않으면 답할 수 없겠죠. 그리고 수업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